네, 네, 전우용입니다.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0분 만에 끝내라고 해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조금 저로서는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하네요. 일단 광기를 좀 정의를 해보고 이 극산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쳤다. 광기라고 하는 건 그냥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미치다라는 말이 국어사전에서는 좀 표제를 달리해서 정의되고 있죠. 본래 하나의 뜻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길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죠. 저기 가다가 내 거리 못 미쳐서 왼쪽으로 꺾으세요. 미치다라고 하는 말은 닿다라는 뜻입니다. 도달하다, 이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미셸 푸코가 유럽에서 중세에서 미쳤다는 신들렸다라는 뜻이다. 신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말도 같다고 생각해요. 미쳤다는 신에게 닿았다. 접신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신들림의 상태가 미쳤다라고 옛날에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욕인데 왜 저 미쳐 날뛰다. 저는 뭐 미친년 날뛰듯 산다 이런 말이 좀 널뛰듯 산다는 말로 좀 변했는데 미치면 좀 이렇게 적든 날개에서 뛰어도 자기가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실제로 안 다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쳤다는 말은 신들렸다는 것을,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 바뀐 상태를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광증이라고 하는 것은, 광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 가끔 미쳐야 되는,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이제 종교적 존재로서 진화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미쳤다가 되돌아오는 것들을 가끔씩 해줘야 인생의 살맛이 느껴진다고 느끼는, 살맛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는 바로 이런 이제 광증 또는 집단적 광기를 동원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구 역할을 했었죠. 지금 이제 사진에 있는 좀 보여드리는 사진은 히에라폴리스라고 고대 로마 도시, 지방도시죠. 지방도시의 조감도인데요. 발굴 중입니다. 터키에 있고요. 보시면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시설들이 저 위에 있는 테아트론, 극장이고요. 또 하나가 맨 저 왼쪽에 있는 스타디온, 경기장입니다. 도시는, 그리고 도시를 모델로 해서 출발한 국가들은 저런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갖춰놨었어. 왜? 저기는 왜 가는 곳이냐? 뭐, 공연 보러. 아니면 스포츠 경기 보러 가는 곳이죠. 근데 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 안에서 어떤 좀 변화를 겪냐면 미칩니다. 미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장 같은 데 갈 때 보면 직장 갈 때나 회사 아니면 학교 갈 때나 이런 복장으로 안 가요. 복장 자체를 좀 평소와 다르게 입고 그걸로 부족해서 얼굴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칠하고 머리에다가 무슨 뿔모자 같은 거 쓰고 아예 열광하러 가는 것입니다. 광기죠. 거기서 발산되는 것은 일종의 광기예요. 비정상성이거나 비일상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꺼번에 수만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동시에 미쳤다가 되돌아오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뭘 얻느냐면 누가 있어서 한꺼번에 수만 명을 미치게 했다가 되돌아오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신의 실존을 입증하는 종교적 장소였어요. 단순한 오락적 장소가 아니라 저기야말로 종교적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들어가서 저기까지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한가운데 신전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또는 나오는 길에 신전에서 우리를 이렇게 미치게 했다가 되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게끔. 우리는 스트레스 푼다고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저 행위 자체는, 열광의 행위 자체는
일종의 종교적 의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인간의 습성 내지는 속성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죠. 근데 보통 사람들 다 그래요. 현대인들도 예컨대 축구 경기를 보러 가거나 나이트클럽에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가서는 여기서 미칩니다. 너무 일상적으로 미치다 보니까 요즘에는 옛날에 이제 술이라고 하는 음료가 아주 귀한 음료였었고 특별한 때에만 마시는 음료였었는데 요즘은 매일 마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이 술이야말로 이제 바로 이런 광증을 실현시켜주는, 그러니까 제가 광증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접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접신의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신비한 음료였죠. 신성이 깃든 음료라고 생각해서 요즘도 이제 동작에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술을 마실 때 첫 잔은 들어 올려서 하늘에 향하는 그런 동작을 취하는가?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마실 때는 그 잔을 부딪히는가, 들어 올려서. 이런 거 전부 이제 신에게 경배하는 의식을 이제 표현한 거였죠. 근데 매일 마시는 사람 매일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취하면 이제 평소와는 다른 자기 일을 느끼게 되죠. 평소보다 용기도 생기고 평소보다 힘이 세진 것 같고 뭐 때로는 이제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머리를 때리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신들림의 시험들을 합니다. 다 행스러운 것은 뭐 술이든 아니면 일단 열광이든 간에 사람이 잠시 미쳤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되돌려 놓는 상태, 우리는 그런 이제 광기의 경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관대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그런 건 그 상태로 미친 상태라고 보통 부르죠. 그건 개인의 이제 정신병으로 취급을 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그런 좀 병적인 상태에 빠져들어요. 빠져드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금방 빠져나오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제 여기 보면 이쪽 사진들에 있는 사람들 보면 좀 맨정신인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 같죠.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맨정신인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이제 미쳤다고 해가지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옛날에는 아예 밖으로 못 나가게 했고 저렇게 이제 미친 사람들은 저기서 미쳤다가 저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인간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광기는 인간의 고유 습성 중에 하나다. 그것 자체가 종교적 의례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국가가 이걸 광기를 동원할 때의 문제는 이런 광기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발휘되는 상황들이 공포에 입각한, 공포심의 조작에 의한 또 영웅심리의 이른바 이제 선동에 의한 전쟁이라는 상황입니다. 인간은 어울려 살게끔 이제 탄생된 존재고 그렇게 진화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거기야말로 이제 인간이 다 통째로 미쳐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시의 윤리라고 불러오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남의 재산에 불 지르지 마라. 살인, 강도, 방화 같은 것들은 중대범죄입니다. 근데 전쟁 시에는 이 밑에 볼게요. 프랑스 생마르탱 데스테레오라는 곳에 세워진 일제대전 기념비문입니다. 타인의 곤경에 쌓아올린 치욕적인 재산들, 처형장에선 죄 없는 사람들, 훈장받은 죄인들, 전쟁과 그 주역들의 저주 있으라. 일제대전을 겪고 나서 느꼈던 그런 감회를 겪은 거죠. 전쟁 때에는 살인이 훈장감이에요. 많이 죽일수록 훈장을 받죠. 상대편의 재산을, 불량미를, 군수물자를 많이 불태우거나 약탈하면 역시 훈장감입니다. 살인, 강도, 방화 같은 평시의 극악범죄들이 전쟁 시에는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의 고유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그 상황에 놓인 인간들을 집단적으로 미치게 만들죠. 물론 국가만이 그런 이제 광증을 선동하고 인간을 광증의 상황 속 모든 인간을 광기의 상황으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그 국가에 저항하는 저항운동에서도
때로는 이제 광기가 드러나죠. 프랑스 혁명 뭐 상황입니다만, 레미제레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 저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광기에 휩싸여서 죽여라, 죽여라 라는 이제 구호를 외치게 되고, 실제로 잡아다가 단두대에 보내서 목이 잘리는 걸 보면서 열광하고 환호하죠. 사람의 목이 잘려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가 루이 16세든 마리 앙뚜아네트든 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든 간에 그 사람의 목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환호를 지릅니다. 환호성을 올리십니다. 인간의 정상성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리는 거죠. 전쟁과 혁명의 상황, 이런 상황들이 인간을 계속 미친 상태로 있게 만듭니다.